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검찰에 대한 검찰 쿠데타에 대한 윤석열의 처절한 응징이죠. 윤석열이 아니지. 김건희의 처절한 응징인 거죠. 결과적으로 어저께 우리 얘기했던 대로 일단 들어와 보시라니까요. 일단 백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봤네 방송을. 오전에 보신 거야 방송을 우리. 안 봤으면 건희 형님이 이걸 보시고 야 그렇단 말이야. 송 작가가 말하는 거면 이거 맞는 거야. 이 새끼들 조치해.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 간 사이에 밑에 있는 애들 39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전원 불가리.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사 먼저 보고. 기사를 먼저 봐야 되겠군요. 네. 법무부가 어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에 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갑자기 검찰 지휘부를 물갈이한 건데요. 우선 김건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친윤으로 알려진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송경호는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고요. 또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1차장에서 4차장까지 모두 교체됐는데요. 특히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모두 좌천성 인사입니다. 법무연수원으로 간다는 건 좌천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식상 승진 인사인데 비수사보직으로 다 그렇지. 좌천됐다. 수사를 그래서 못할 자리로만 보내버린 거예요. 좌천성 승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좌천성 승진이 말이 돼.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은 송 작가의 촉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유, 이거 애초에 이거 진짜 싸움이다. 봐주고 하는 싸움 아니다. 그래서 양쪽의 칼날은 이원석 죽이기와 그 다음에 그에 반항할 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 얘기인데 정기 인사가 석 달, 넉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석 달 남은 사람을 냅두고 전에 없는 전례적인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넉 달 후에 8월 달 무조건 바뀌어. 그럼 검찰총장 바뀌면서 밑에 지검장, 차장 다 바뀐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3개월을 앞서는 상황에서 갑자기 물갈이를 한 거고 그것도 표적 수사로 딱 지 마음에 안 드는 놈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련 아니라 진짜로 수술하려고 하다가 지금 역공을 맞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걔네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추후에 보고 요번에 있었던 이런 인사가 얼마나 파격적인가라는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지검장 인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고위직이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사전 동의 내지는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내부적으로 최소한 협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결재를 하거나 형식적으로라도 결재 라인을 올려줘야 되는데 결제를 안 받고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원석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원주에 출장가 있었어요. 근데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돌아오니까 기자들이 물어본 거지. 협의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털어서 검찰이란 조직은 도대체 장관은 왜 세우고 총장은 왜 세우는 거야? 그 핵심 책임자들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인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일단 그동안 못 건드리던 중앙지검장을 날림과 동시에 그 밑에 있는 차장 넷까지 동시에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손발을 확실하게 다 잘라버렸다. 확실히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지. 도려내버렸어. 그러면 12월 말부터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원석이가 반대해가지고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할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못했단 말이야. 진직부터 이런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어. 못하다가 지금 이걸 할 수 있게 된 건 뭐냐? 변한 건
민정수석 김주현 온 거 말고는 없어요. 음. 결국은 이건 다 김주현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은 이제 한동훈과 김주현의 대리전이 된 거예요. 이원석은 끝났어 이제. 아마 조만간 사표를 던지고 그만둘 겁니다. 왜냐면 지금 그만둬야 전관 예우라도 받지. 그렇지. 정기 인사 끝나가지고 나오게 되면 아예 대접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원석은 그만둬야 될 거예요. 문제는 그 중앙지검의 자리에 지금 진주지검장을 하고 있던 전주지검장을 하고 있던 지 똘마니를 앉혔다는 거예요.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가는 일종의 중간 단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고검장 같은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찰총장 되는 게 어떤 승진의 순서인 거거든요. 검찰총장. 네, 검찰총장. 근데 이 전주지검장에 이번에 이창수입니다. 이창수라고 말하자면 미리 알려주는 거야, 실수할까봐. 네. 인지 능력이 요즘 많이 떨어지시고 발음도 야, 이상해지셨어. 심지어 여기 썸네일까지도 이름이 틀린다고. 장시호인데 네. 정시호라고. 장시호를 정시호라고 쓴다고. 왜 그러냐고. 송 작가가 썸네일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 사람을 꽂기 위해서 이게 무리한 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창수가 30기입니다. 지금 30기 중에 지검장 내지는 고검장 이게 중앙지검장은 지검장이긴 하지만 고검장하고 같은 지위로 봐요. 두 단계 정도 높이 쳐주는 게 있거든요. 지검장 중에 왕. 네, 지검장의 중에 왕이니까. 근데 여기에 30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30기 이전에 있는 28기, 29기들이 사실 이번에 다 중앙지검장이나 고검장 케이스 사례인 거야. 근데 30기가 승진을 해서 중앙지검장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되게 되면 28기, 29기 중에 다음번 인사에서 고검장 노렸던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다 배제되거나 나가리죠. 기수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또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전주지검장을 하던 애는 수원지검장이 의정부 이 정도 와가지고 중간 단계를 한 번 걸치고 가야지. 이건 너무 파격적인 인사인 거야. 근데 이런 무리한 인사를 해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도 아니에요. 그 점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균관대, 성균관대. 네, 더더욱 충격적인 건 뭐냐면 원래 서울중앙지검에 사실상 그 하마평에 올라 있었던 권순정 검찰국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상 중앙지검장 차기 검찰총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친윤 라인이기도 해, 권순정은. 근데 친윤 라인인데 한동훈이랑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권순정을 아예 날려버린 거예요. 수원으로 갔습니다. 수원 네. 고검장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걸 날리는 거는 이원석뿐만 아니라 한동훈 라인 전체를 다 날릴 거야. 라는 경고가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석 달 남은 정기 인사 안에 야 지금 내가 한동훈 라인을 계속 쥐고 있으면 다음번에 나 그냥 물 먹겠는데? 라고 하는 막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며칠 전에 이 전주지검장 이창수 이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그 어머니까지 다 탈탈 털었다. 뭐 저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스타일이 매우 거칠대요. 이분은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에 이재명 대표 연루된 연루도 안 됐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했고요. 기어이 그걸 또 기소를 했죠. 예, 그리고 9월에 전주지검장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전 사위, 채용 비리 의혹 사건도 막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격수인데요. 얘 스타일이 검찰 안에서도 매우
매우 저급한 스타일이라 그래갖고 추심하듯이 수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막무가내로 부르고 또 부르고 같은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어저께 불러놓고 오늘 또 부르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해갖고 오늘은 당사자 부르고 그 다음날은 엄마 부르고 그 다음날은 누나 부르고 이러면서 피를 말리는 거야. 사체 추심하듯이. 그래서 이 사람 방식이 검찰계의 추심원이다라고 할 만큼 따라서 얘가 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받아낸대요, 기소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변 사람을 확대. 네가 인정 안 해? 그럼 네 엄마 부를 거야. 엄마가 인정 안 해? 그럼 네 누나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물망을 넓혀가는 스타일로 하는 사람인데 얘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창수 이 사람은 옛날에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그 징계받았잖아요. 그때 징계받을 국면에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해서 윤석열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징계가 너무 약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윤석열 편인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중앙지검에 올렸다는 얘기는 김건희 수사는 안 하고 원래는 이제 중앙지검에 부르기로 한 거예요. 디올백도 그렇고 지금 도이치모타도. 근데 거기에서 그걸 부르기로 했던 중앙지검장 그 밑에 있는 수사차장 4명까지 다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리셋된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갈 건데 아예 안 부르겠다는 거고 나 부르려고 하면 무조건 자른다라는 경고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 맡고 있는 중앙지검의 김창진 1차장 검사, 고형곤 4차장 검사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갔고 뭐 수원 고검 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원석이 송경호가 부산으로 내려가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 소문 없는 중요한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권순정인데 권순정이 날아가면서 검찰국장 자리가 공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송강이라고 공안 라인에서 윤석열을 보좌했던 송강이라는 고대 출신의 특수통 아닌 공안 라인 검사를 여기에다가 앉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검찰국장의 역할이 사실상 인사고과를 하는 자리라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다음번에 자리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그 핵심 참모가 송강인 건데 이 송강이 사실상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음번 인사는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거지. 즉 권순정을 자른 이유 자체가 권순정이 우리 편이긴 하지만 한동훈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다음번 인사 춘천에서 한동훈 쪽에 있는 애들이 인사 혜택을 입을까 이걸 걱정해갖고 같은 편인데도 잘라버리고 자기 신복인 송강을 심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의 한동훈 라인의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랑 친하게 지냈거나 한동훈이랑 만나서 밥 한번 먹었던 애들은 다음 승진 대상에서 다 날아간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28기, 29기 안에서 한동훈과 같이 사실상 지금 각 지검이라든지 중요 요직들을 전부 꿰차고 있던 검찰 세력들이 한꺼번에 두 기수에 있는 그 지검장, 고검장급 고위 검사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생길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석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석 달 동안 얘네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패착을 둬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왜냐면 이미 지금 핵심 건보에 있는 애는 난 한동훈 라인인가 다 알아. 한동훈 라인에서 제일 핵심이던 권순정이다 날라갔어. 그리고 검찰국장이 바뀌었어. 그럼 난 다음번에 승진을 못해. 이제 남은 석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지. 조직을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김건희를 위해서 석 달 후에 그냥 잘릴 거니까 조용히 미리 가방 치우고 변호사 할 건물이나 알아보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많을까? 아니면
다음번에 정기 인사 되기 전에 이 새끼들을 다 날려버려야 되겠는데? 진짜 김건희의 힘을 빼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거야. 지금 남아있는 국회의원들 임기 지금 뭐 한 열흘 남은 거잖아요. 보름 남은 거잖아. 근데 지금 있는 서슬이 퍼른 검사들이 지금 3개월의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권의 사실상의 탄생 이후에 기득권을 누려왔고 사실상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고 모든 불합리한 사안들을 다 나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식구라서 입을 닫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고 적으로 돌린 거야, 윤석열은. 내부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제보, 검찰발 제보들이 뉴탐사로 막 JTBC로 MBC로 막 정신없이 날라들 거예요. 정신없이. 오늘 이원석이 뭐 검찰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하면서 어느 검사장이 와도 원칙대로 할 것이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검사들을 믿는다라고.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야, 내 밑에 다 일어나. 우리 검사들을 믿는데잖아. 어? 벌써 지금 그 지검장급에 있는 고위 검사장 4명이 사표를 썼어요. 윤석열 밑에서 일 못하겠다. 자랑스러운 검찰이 되고 싶다. 그렇게 변화하길 기대한다라면서 쉽게 말해 도망가면서 나는 도망가지만 니들은 윤석열이랑 치고받고 싸워야 돼. 이러고 지금 그만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걔네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그만뒀으니까 정관예우 자리를 알아보고 나간 거예요. 지금 차기 검찰총장 노리고 있던 28기, 29기들은 졸지에 3개월 후면은 나가리. 휴직이야. 다 나가리야.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 곱게 죽어? 그냥 양들의 침묵처럼 내 순서 기다려서 윤석열이 목다 주기를 기다린다고? 세호가 DNA가 같으니까 세호처럼 하지 않을까? 침 뱉을 거야, 오줌 쌀 거야. 아니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침 뱉고 오줌 싼다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 완전히 이 복마전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호는 잠깐만 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남의 강 건너 불구경이잖아. 아니 그 한동훈은 어떻게 나가리 되는 겁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대로 뺏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왜냐면 이따 이원석을 못 건들고 송병호를 못 건들면서 봤지 내가 장악력이 이 정도야라고 했는데 건드렸잖아 송경호. 건드렸어. 불법으로 건드렸어.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건 뭐겠냐고. 지금 있는 민정수석하고 서울중앙지검장 관련된 비리를 까는 거예요. 내부 제보가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막 각종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의혹들이나 예전에 술을 먹었거나 어디 접대를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뻥뻥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기레기들의 또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일단 뉴탐사로 한다면 뉴탐사는 보도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레거시 미디어들은 줄서기 하지 않을까? 안 하지. 안 한다고? 왜냐면 검사들이 이 소스를 흘릴 때 기자가 한둘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내가 딱 누구 한 사람만 보고 흘리는 게 아니기 일단은 때문에. 내가 김 기자한테만 줘. 이러고는 주는데 내가 김 기자한테만, 내가 변 기자한테만 줘. 내 송 기자한테만 주는 거야. 내 이 기자한테만 주는 거. 이러고 다 흘리는 거야? 그렇지. 그게 다 흘려갖고 서로 경쟁을 붙이는 거야. 그래야만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거든. 나중에 뒷조사를 해도. 그래서 여기저기에 비슷한 사건들의 제보를 동시에 막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장시호 관련된 엄청난 녹취록과 제보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프로포폴 관련한 제보들 뭐 이런 것들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각종 제보들은 결코 민간인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제보가 기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검찰 내부 안에서 각자 이거를 못 타온 파트들이 다르다는 얘기야. 마약반에서 못 타온 게 있을 거고 특수부에서 못 타온 게 있을 거고 경제 쪽에서 못 타온 게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장시호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게 1000개가 넘는 녹취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녹취록을 가진 언론들이 더 있거든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따지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제보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안 쓰면 똥돼. 그렇지. 그렇게 이걸 똥되지 않게 하려면 이걸 안 쓴다는 조건으로 딜을 해야 돼. SBS가 끝까지 돈 줘라고 하면서 관련된 파일을 안 풀고 딜을 성공했던 것처럼 뭔가 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풀리기 시작해. 보니까 내 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서 딴 데서 풀릴 것 같아. 똥되지. 똥되기 전에 먼저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내부발 제보들에 의한 정말 충격적인 제보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고, 그 막 쏟아져 나올 내용은 지금 이 모든 거를 이 모든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지금 민정수석하고 그 다음에 신임 중앙지검장, 신임 검찰 이창수를 중앙지검장. 비롯한 지금 신임 올라오고 있는 라인들에 대한 제보가 빵빵 터져 나올 것이라고 봐져요. 근데 지금 제일 화나고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 이원석과 송병호겠죠. 그렇지. 당사자들이. 한동훈은 이제 밖에서 책 읽고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떠난 사람이라 걔는 상관이 없어. 연금도 나와. 아니 근데 되게 너무 눈에 보이는 뻔한. 아니 이 새끼는 정말 집에서는 킹받죠. 글이 잘 안 읽히나 봐. 사진을 찍혀야지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줘야 글을 읽는 타입인 건가? 그 키높이 구두 운동화 신고 다니더만 여전히. 네. 요 신발인데, 예. 요 신발인데, 그 또 같은 걸 누가 찾아놨더라고요. 사전 같은 분에서. 5.5의 9으로 이렇게 해서 굽이 최소한 5.5다. 저는 키가 180이 넘는 사람이 키높이 운동화를 신은 적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커버리면 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단화를 신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걸 또 운동화를 찾는구나, 신고 나와서 사람들이. 그림을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얘도 지금 책 볼 정신이 없을 거야. 당연하지. 원세가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원석은 제가 보기엔 그냥 그만둘 것 같아요. 조만간 사표를 던질 것 나 같습니다. 오늘 그만둘 줄 알았는데 오늘 그래도 버티네. 아니 이제 어. 나름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나의 복수를 해다오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연판장은 꾸려야 되니까 한 2, 3일 걸릴 거고요. 그냥 문제는 송경호입니다.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부산으로 좌천된. 그러니까 좌천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제주로 보냈어야 승진. 돼요. 뭐라고요? 영전이라고요? 부산이? 그럼 고검장이 된 거니까 영진. 승진. 예. 승진했는데 이제 지방으로 간 거죠. 근데 수사는 못 하게 됐고. 이제 그 검사들은 그런데요.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적이다라고 유배지라고 보는 건데 특히 이 유배지 중에서도 이제 최악의 유배지가 부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도 거기로 유배를 갔기 때문에 제주는 그래도 옷 벗고 폭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남 모양이에요. 에이, 부산은 사직야구장도 가고, 송정 바닷가도 산책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그래서 부산 기타도 배우고.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건희 여사가 또는 윤석열이 생각이 있었으면 송경호 부산에 보냈으면 안 됩니다. 왜요? 부산에서 뭘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송경호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검사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든 조작하고 없는 걸로 하고 막 하겠죠? 근데 송경호가 이제 털렸어. 내가 날아왔지만 이제 다음번에 승진이 없으니까 여기가 나 은퇴 지역으로 끝이야. 나를 보냈네? 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 똘마니 새끼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 정권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겁나 중요한 재판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 송경호 입장에서, 그래, 여기서 마지막 이거 옷 벗고 나가더라도, 김주현이 예를 들어서, 너 거기 가서 이재명 건 제대로 묻으면, 내가 너 김앤장, 퇴직 후에 김앤장 보장. 이 새끼들이 한 번 버린 사람을 다시 건져낸 예가 없잖아. 안 버리면 끝까지 가지만. 근데 거기서 송경호가 그 패를 받으면 송경호가 바보란 얘기거든요. 그렇지. 어차피 송경호는 이미 삐졌어. 한두 번 당했나?
그래서 거기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언론에서 너무 모르고 있잖아. 안 다루니까. 근데 빵빵 이제 나오겠네. 재판에 대한 또는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이상한 내용들을 송경호가 흘릴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내 생각에 송경호를 부산 보내면서 이 생각은 못한 것 같아. 급하니까 빨리 보내야 급하니까 되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보낼 만한데 빈대 만만한데 뭐 있어? 그러면 그거 아무도 안 가는 부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럼 부산으로 보내버렸는데 부산 갔더니 큰 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송경호한테는. 이거 만일에 송경호가 제대로 파가지고 이어 관련한 뭐 총리라든지 정부 관련된 윤석열 정부 관련된 인사 연루만 하나 잡아내잖아요. 복수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여기 송경호 고검장님 홍작가 TV를 보세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살아날 구멍을 송경호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방송을 이제 우리 건희 형님이 보고 계시면 송경호가 부산에 도착하면 아이고야. 바로 거기서 다른 데로 또 다시 재전출이 가는 괜히 그런 얘기했다. 인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명신이가 우리 방송 보고 있는데 우리 괜히 얘기해줬네? 아 진짜. 아니 뭐 저는 이러한 선택이 지들 입장에서는 야 송 작가가 똑똑해. 내가 이래서 송 작가 방송 본다니까 라는 차원에서 원석이 털기에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원석이만 털다가 원석이 밑에 딸려있는 29기, 28기를 다 털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단체전으로 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존심 상해서 그 기수들이 그냥 다 일괄 사표 내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가면 나만 억울해가 그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아직 석 달이라고 하는 엄청 긴 시간이 있어요. 그럼 딱 6월 달에 개회되자마자, 22대 개회되자마자, 왠지 모르게 목소리는 검찰 같은데 검찰이 아닌 일반 제보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으로 어마어마한 제보들을 뿌려댈 겁니다. 언론사와 민주당한테. 왜? 민주당은 지금 때려잡겠다고 덤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베린 몸이야. 28기, 29기들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비리, 내가 알고 있는 캐비넷들을 요대로 내가 썩힐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내가 외부에 나가 있어. 이게 제보하고 외부에 나가 있어. 검찰 개혁이 싹 됐네? 윤석열이 관련해갖고 그 따까리들과 특수부, 특수통들이 싹 정리가 됐네? 그럼 이제, 어찌됐거나 이제 새로 검사를 뽑아야 되고 외부의 인사를 영입해야 되잖아. 그때 손들고 나오는 거지. 저 윤석열 정권에 대들다가, 저 잘린 사람입니다. 대신 저 의원님, 그때 받으셨던 메일 있죠? 이게 사실 제 메일이.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즉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내부 반란 내지는 내부의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28기, 29기들한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28기, 29기 중에서 이성윤 당선인이나 박은정 당선인한테 이미 많이 온대. 연락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조국 장관 제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 기수들이 사실상 최고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28, 29기들도 이 안에 많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22대 국회 가면 국회에서 이거를 두들겨 팰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야, 근데 이제 친윤 사단에서도 이게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게 딱 그렇죠. 친윤 안에서 또 갈라진 거야. 그래서 김건희는 이제 사실 친윤은 이제 친건희인 거고 그 상황 하에서 둘이 약속 대련 하던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붙어보려고 하는 거가 보여졌고 꾸준하게 우리 방송을 들은 건희 형님께서는 야 진짜 이대로 내가 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BJ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에 섣부르게 원석이하고 경린이 오빠를 친 거예요. 3개월 안에 쇼부 봐야 돼.
28기, 29기 잘 들어. 네. 3개월 안에 쇼 봐야 돼. 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야, 송 작가한테 우리한테는 보낼 필요가 없어. 왜요? 좀 받아봐요. 아예 받아도 그냥 뚜껑도 안 따고 토스할 거야. 바로 뉴탐사로 갑니다. 뭐 이메일 제보 오잖아. 읽지도 않은 상태로나 전달할 거예요. 기록을 남겨놓을 거야. 그러니까 저희한테 한 달이 걸치는 불편함을 하지 마시고요. 바로 서울해설이나 뉴탐사. 뉴탐사로 그냥 바로 가세요. 아니, 근데 네. 진짜 좀 웃긴 게 뭐냐면 윤석열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검찰 인사할 때 그때 추미애 장관한테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것도 심지어 김건희 수사한다고 하니까 지금 인사 시즌도 아닌데 검찰총장 바뀌기도 전에 갑자기 이런 인사를 한다고? 이거 다 김건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 좀 안 쪽팔려? 김건희 때문에 장신들이 이렇게 된 거야. 김건희 때문에 지방에 기습파괴가 좌천된 거라고. 2기의 기습파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좌천성 승진이 된 게 이거 김건희 때문이라니까 다. 그리고 지금 처맞고 있는 사람들이 반윤계가 아니에요. 다 친윤계예요. 다 친윤계였던 사람이야. 야, 따라서. 반윤계 쪽에서 보면은, 야, 이 꿀잼 각인데, 새끼들. 한번 당해봐라, 이 새끼들. 이러면서. 예. 검찰 이 시스템, 인사 시스템을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라니까, 윤석열이. 그래서 이거는 소탐 대실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차라리 3개월을 참아줬으면 28기, 29기를 전체로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건데, 그때 이제 우리 민정수석 올 때 그랬잖아요. 너무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다고. 자기 기수보다 위에 많이 있는 사람을 위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얘가 만일에 검찰 인사를 뒤흔든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는 형님이나 같이 근무했던 선배가 뒤흔드는 거라고 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차원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외부 인사 영업이나 자기 라인이 없으니까 맨 막내를 끌어올려가지고 전주 있던 맨 막내를 끌어올려가지고 차기 검찰총장 시키는 꽃가마를 태운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28기, 29기 수십 명의 지검장, 고검장 후보들이 그거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권순정이한테 줬으면 그래도 순번이 있으니까 그분은 CD 1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그것마저도 날려버렸다는 걸 보면 이 새끼는 원칙이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반윤계 검사들의 결집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모는 오늘 풀려났죠? 네, 풀려났습니다. 네, 이미 집에 갔어요. 집에 간 게 아니라 금고로 갔어요. 네. 지문으로 열라고 금고로 갔고요. 출소 299일 만에 했고, 기자들 그거-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왜 또 죽어버릴 거야? 또 한 번 하지. 죽여버릴 거야. 이번에는 기타. 죽여버릴 네. 거야 할 수도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명품 쇼폰 게시글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가 총선 직후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작성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사람을 입건해 수사 중이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2명을 추적 중입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어설픈 경호원들 깔아놓고, 그 사진 그거 보고. 경호원들 보고, 이제 팬디샵이었나? 팬디에서 쇼핑을 했네, 안 했네 의혹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그 경호원은, 대통령실 경호원은 아니다, 합파지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와이파이가 꺼졌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을 봤을 때는 실제 매장 안에는 대통령실 경호원들하고 건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랬어, 우리는. 그냥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연관된 내용으로 아마 그 사이트에다가 글을 쓰신 분들이 있나 봐요. 이거죠. 근처에서 사진 올리려고 했는데 인터넷 목톡. 가들이 들고 있는 우산이 팬디 우산 아님. 아무래도 비 오는 날 기분 꿀꿀하셔서 여사님 팬디 프라이빗 쇼핑 중이신 듯 하면서 여기 팬디 앞에 아니, 근데 요 사진이 잠깐만.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서 영부인이라고 지칭한 게 있나요? 여사님이라고 있죠. 여사님이 김건희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아니, 몰라요? 뭐 다른 여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사는 건희 여사한테만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형님이라 그래요, 편하게.
아, 그래서 형님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올림말이면서도 충분히 어떤 형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건희 형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희 형님의 이러한 행적에 대한 글들을 이쪽 사이트에다 올린 게 아니에요. 진보 사이트에 올린 게 아니고 보수 애들 보는 사이트에 올린 거죠. DC 인사이드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C에다 올렸으면 보수 쪽에다 올린 건데 한때는 그쪽 지지자 아니겠어요? 그 읽었던 사람들도. 그렇죠. 그것마저도 김건희 대해서 썼다는 이유만으로 때려잡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왜 안 때려잡아? 난 형님을 존경한다 그랬죠. 근데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게시글 수사 명예훼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가 없습니다. 그냥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면 안 갔다는 거고 사실이면 갔다는 거잖아. 갔는데 뭐가 명예훼손인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갖는 거를 입증하는 게 저 당시에 알리바이를 댈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협박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찾아낸들 네가 그걸 썼어? 한데 네가 추정으로 썼어? 라고 하는 쪽으로 해갖고 불확실한 사실을 갖고 명예훼손으로 썼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썼는데 있었어 없었어? 라고 또 법정에서 붙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이기겠지만 A씨가 이기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김건희 방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번 전쟁은 확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친윤계 내의 내전으로 접어들었고, 자, 이걸 외부에서 책 읽으면서 관망하고 있는 한동훈이 어떻게 힘을 보탤 거냐, 어떤 발언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서로 고소고발 폭로전으로 갈지 요거를 또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동훈이 사람이면 지금 아니니까 제외. 여기에 대한 뭐 정치적인 어떤 발언 내지는 원론적인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원석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으로 가는 길이 스스로 또 열리는 겁니다. 과연 읽던 책을 때려치고 그런 배포가 있을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건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 지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정치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을 해야지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저기, 나중에 돈 받고 그런 얘기 해줘요. 왜 컨설팅을 이렇게 막 해줘요? 방송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치면 이거 자체는 한동훈이 자체도 검찰한테서 버림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있는 상황 싸움이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편가르기 싸움이었고 여기에 친윤에 충성해왔던 친윤파들이 사실은 억울한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있는 애들은 정말 특수부통, 한동훈통, 윤석열통으로 해갖고 수혜도 받았지만 그 수혜와 함께 이거를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작질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 난리를 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둘이 싸우면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이제 손해를 보게 생겨서 석 달 후면 이제 인생 끝나게 생겼어. 근데 여기서 한동훈이 아무 말을 안 해준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한동훈이 아무 말도 안 해준다 그러면 쟤는 쟤한테는 충성을 하면은 쟤뿐만 아니라 건희도 한동훈이도 다 쓰레기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제보의 질이 또는 제보의 방향이 훨씬 더 독해진다는 거지. 잠깐만, 세호는 도대체 누굴 향해서 이런 컨설팅을 해? 뭐지? 아니 이런 향해서? 아니, 그러니까 누굴 난 건희 향해서요? 형님을 위해서. 진짜? 네. 자, 건희 형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건희 형님 아까 얘기한 대로 부산으로 보냈던 애를 빨리 다시 의정부 같은 데로 다시 보내든가 송경호. 송경호를 다시 뺑뺑이를 돌리는 모습 보여주는 거 더 기대 빡칠 1번. 더 빡칠 것 같은데. 아, 그지 당연히 더 빡치라고. 그다음에 기대 2번.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난 가운데에서 성렬이한테 깔아뭉개라고 시켜가지고 검찰 조직 안에 그동안 한동훈 윤석열이 장악해 왔었던 친윤파들의 결속을 더더욱 심하게 망가뜨리는 거 2번. 요 두 가지를 다 해주시길 바란다는 거지. 생긴 것처럼 참 극우적이야. 어차피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몰락해야 돼요. 아니, 그 뒷얘기는 해주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급하시니까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희 형님의 지금 같은 스탠스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